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 그렇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보자면 우린 이제 이분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 저한테는 로망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귀하가 우리의 로망인데 우리가 귀하의 로망이라니. 열심히 한번 입주하면 평생 성 밖을 나오지 않는다는 철벽의 성 조인성. 심 스틸러계의 성주라 불리는 배우 조인성과의 인터뷰 시작해본다. 난 그저 왕이 되고 싶었다. 지난해 설 연휴 흥행 왕좌에 올랐던 영화 더 킹에서 너 기왕 이렇게 된 거 왕 한번 해라. 뭐? 내가 밀어줄게. 굳이 류준열이 밀어줄 필요 없이 한 자리 알아서 꿰찼으니 내가 성주일세. 내가 양만춘이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엔 천하를 손에 넣으려 했던 당태종에 맞선 안시성 성주 양만춘으로 흥행 대전에 합류.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게 참 와닿았어요. 언송 히어로가 충분히 칭송을 받을 만한 역사적인 기록과 인물이었는데 사실 고대사라 우리가 조금 잊고 산 거 아닌가. 거기에 기존 사극과는 다르게 30대 젊은 영웅으로 양만춘을 재탄생시켰으니 그게 뭐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뭐 36, 38, 뭐 이 나이대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나이가 사실 맞는 거이기도 하고요.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지략과 배짱이 남달랐던 인물을 연기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흥행 성벽 만들기 위해 불꽃 같은 액션 소화. 그중 예고편부터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활 쏘는 장면. 여기엔 특별한 이유 있었으니 사실 영화 쌍화점에서도 활을 들긴 들었다. 하지만 활 시위만 당긴 채 끝끝내 쏘지는 않고 영화가 끝나버린 탓에 아쉬움을 풀 도리가 없던 관객 마음 알았던 건지 이번엔 활부터 검까지 활활 타오르는 액션을 선보였으니 저희가 쓰던 장비는 팬텀을 장착한 로보담이라는 장비인데 액션 사인을 쳐요. 3, 2, 1, 0 하면 시작을 해야 돼요. 타이밍이 생명이었던 액션과 함께 그는 성주이자 장군으로서 남다른 무게감을 견뎌야 했다고. 대충 한 15kg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활, 뭐 이런 것들, 단검 이렇게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kg 정도 된 것 같아요. 입고 이게 뛰어다니고만 그런 게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잊혀져선 안 될 고구려사의 한 장면으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실. 역사적 배경이 확실한 작품을 선택해온 영화 시간 여행자로. 그래, 저게 진짜 힘이다. 사람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무기징역, 아니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여러 장면과 그의 내레이션이 어우러졌던 이 영화가 빠질 수 없으니 뭐 시나리오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워낙 컸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영화라 너무나 해보고 싶어요. 10대 불량학생부터 20대 고시생, 30대 검사, 40대 국회의원 후보까지 캐릭터 소화력 만렙을 찍었던 그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 있었다.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서로 민망해하면서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 영화의 킹파트라는 이 칼군무. 아주 민망했죠. 우리 스태프들이 아주 즐거워했어요. 어디 스태프만 즐거워했겠나. 그들의 스텝의 관객수 상승, 500만 관객에게 잊지 못할 장면 선물했으니 네, 정확하게는 530만 정도. 30만 차이가 또 있거든요. 네. 정확히 531만 7,383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흥행킹. 그는 알고 보면 매 작품마다 최고의 씬 하나는 꼭 뽑아내는 나름 명장면 제조기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그 시절 이런 오글 멘트도 그가 하면 그렇게 좋더라. 어쨌든 비 오는 날 하면 생각나는 이 장면이 로맨스 영화의 클래식으로 남았다면 무명의 트로트곡을 단숨에 히트곡으로 만들며 남자들의 우상으로 우뚝 솟았던 이 장면도 빠질 수 없으니 땡벌을 열심히 부르는 게 사실
트로트라 이렇게 매치가 안 됐는데 그 언밸런스적인 모습을 좋아해 주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불렀던 저의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오구오구 돌아보면 귀여웠다 생각되는 그 시절 20대의 조인성을 가득 채웠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날이죠. 앞날. 일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면 하는 대로 그런 앞날이 가장 불안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청춘 스타라는 한계 속에 갇히기보다 진짜 배우가 되기 위해 한 작품 한 작품 신중하게 선택해온 결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미친놈처럼 보여야 못 건넌다. 순수와 욕망, 의리와 배신, 정의와 불의 사이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이중인격을 넘어 다중인격설까지 제기됐으니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꺼내 놓는 작업인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 근데 시나리오를 고를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나리오가 재미있으면 그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작품엔 앞뒤 재지 않고 모든 걸 건다는 그의 마지막 꿈은 일단 저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냐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제가 하는 연기 할 뿐이고 나중에 기억하신다면 그분들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겠죠. 제가 생각해야 될 몫은 아니에요. 배우로서의 꿈. 그 마지막 페이지는 관객들 몫으로 남겨둔 남자. 그 자체가 열린 결말인 배우 조인성의 매력에 빠져보심이 어떨지.